네, 안녕하세요. 더플러스TV 이태훈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수도권 도심 내 그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6만 가구를 짓겠다. 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일단은 내놓은 상태고요. 입지 경쟁력이 높은 지역들이 포함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 이어지려면 주민 반대 그리고 지자체 협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공급 규모가 큰 용산과 노원, 과천 등 세 곳의 현실적인 쟁점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도심권의 그 청년층 중심으로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26곳 3만 2천 가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18곳 2만 8천 가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인천은 두 곳에 한 1,00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곳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인데 서울에서도 용산하고 태릉 그다음에 경기에는 과천 경마장 일대가 관심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이제 도심개발 거기가 한 4만 4천 가구가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거고 그다음에 빨간색 점이 이렇게 보이시는 게 노후청사들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녹색 그러니까 성남 쪽에 두 개가 지금 잡혀져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정도 보시면 용산구죠. 용산구에 용산국제업무지구랑 그 다음에 캠프킴 501 반환 토지가 이렇게 가장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에 보시면 태릉 CC에 6만 8천 가구 여기가 이제 넘어가면 구리에 별내 그 다음에 남양주의 왕숙 그 다음에 남양주 근처에 또 군부대에 4천 가구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 금천구 쪽에 공군부대가 있는데 거기에도 한 2,900가구 여기는 지금에 보면은 뭐 그렇게 썩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그 경기권에 서남부 지역에서 이제 올 수 있는 신안산선이 연결이 되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광명에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에 보면은 또 관심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권에서 과천 경마장 일대에 9,800가구가 이제 예상되어 있고 빨간 점은 노후청사 복합 개발이 한 10,000호 정도 이렇게 들어서는데요. 지금은 오래된 청사들이죠. 청사들을 좀 정리를 해서 조금 이전할 때는 이전을 하고 아니면 층으로 요즘에 임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에 있는 땅들에 또 뭐 크고 작은 세대 수가 적절하게 잘 이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가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산, 노원, 과천 중에 그 중에 하나인 용산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용산은 용산 그 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예전부터 항상 핫한 지역이기도 했죠. 용산역 그 신용산역 바로 뒤편에 큰 부지가 있었는데 계속 펜스가 쳐져 있고 사람들은 뭐 여기 뭐 할 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럼 그 옆에 전자상가 그쪽도 이제 조금 개발 얘기가 또 같이 나오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존에는 한 6천 가구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요번에 이제 4천 가구가 늘어난 1만 호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 옆에 캠프킴 이제 남영역 앞쪽이라 그래야 되나요? 용산공원하고 맞은편에 있는 캠프킴에 2,500가구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예전에는 1,400가구가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정부 발표에 1,100가구가 늘어난 상태죠. 그리고 501 정보대가 있는데요. 뭐 면적도 작고 뭐 가구 수가 작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용산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도 용산의 유수지, 그다음에 도시 재생 혁신, 그리고 용산 우체국 등 포함을 하면은 용산이 가장 또 많이 늘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천을 한번 보겠는데요. 과천 경마장과 방첩 사령부를 이전 후 해당 부지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첨단 직주 근접 기업 도시로 조성하여 9,800가구 수준을 공급하겠다. 라는 게 골자고요. 위치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의 43만 평
정도의 9,80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여기가 입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가 아직 그 교통을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마땅히 없어요. 관악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뭐 확장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많이 붐비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과천 경마장이라든지 뭐 방첩사령부는 특히 뭐 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전지가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할 곳도 마찬가지겠죠. 곳. 이전을 할 지역에서도 아직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는 아직 뭐 뉴스를 찾아보면 아직 나오는 건 없고요. 근데 이게 십수년 전에 이제 뭐 화성 쪽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그게 발표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미지수죠. 자, 세 번째로는 노원구의 태능 CC입니다.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능 CC 개발 사업을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 대책 마련 및 충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건데요. 여기가 일단은 태능 CC 골프장에다가 6,800가구를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태능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왜 그 연산군 다음 왕 있죠. 네, 중종대왕이 여기에 모셔져서 지금 있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이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이제 갈매지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내 신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의 왕숙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건지 아니면 그럼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도 교통이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기가 그러니까 지하철이라기보다는 전철이 있는데 그게 경춘선이에요. 경춘선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기에는 좀 상당히 조금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심지로 가기 위해서 도로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확충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발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심 내 노후 청사 활용 공급도 있는데요. 노후 청사와 유후 부지 등을 검토해서 한 10,000가구 정도를 이제 소규모로 이제 사업지를 발굴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뭐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 삼성동에 그 서울의료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강북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은 뭐 남측 부지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 한 3,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한 500가구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이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근데 저기가 이제 나중에는 저는 이제 삼성역 주변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또 자리 잡는 그리고 랜드마크가 하나가 더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삼성역에 그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현대자동차 앞에 그 영동대로가 있어요. 영동대로가 이제 지하 들어가고 위쪽으로는 이제 광화문 앞에 있는 도로 그 공원처럼 광화문 공원처럼 또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다음에 잠실 운동장이 지금 좀 많이 변신을 할 거예요. 뭐 돔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잠실 그 종합운동장도 이제 개편을 해서 앞으로 저기도 마이스라고 하는 일자리와 뭐 그런 복합적인 시설들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너지가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겠지만 저기에 뭐 500가구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청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청년들한테는 아주 큰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됩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예전에 이제 기마대 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오피스텔 정도 한 동 정도 지을 수 있는 뭐 그런 면적들이 또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성수동이 요즘에는 또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지들이 잘 활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좋은 계획들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2027년 이후에나 착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부지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예타 면제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다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타 면제라든지 그다음에 군부대도 몇 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 캠프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군부지 그다음에 남양주 군부대라든지 그런 것들은 군부대에서는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뭐 기름이 뭐 땅속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뭐 화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화를 시켜서 이제 주거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것들이라든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관공서라든지 그런 기관들의 협의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잘 되어야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법적인 거라든지 누군가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발표가 되고 하다 보면 주변의 어떤 땅값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돼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걸림돌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이제 서울이 가장 뭐 관건이잖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이런 발표들이 나는데 일단은 서울의 아파트 공급의 64%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 정비 사업이라는 건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뭐 당선이 이제 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신통 기획이라든지 뭐 빨리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기간을 좀 앞당겨서 빨리빨리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되고 하고 있었는데 규제들이 조금 만들어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좀 아파트 가격이 워낙 지금 많이 비싸잖아요. 높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안에 있는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걸어놔 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주비 대출 규제도 같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사업성 악화 규제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자기 땅을 주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조합원들보다는 이제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끔 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비율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가 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낙후되어 있고 자기는 거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는 김에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유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이 고비를 넘어가자 내지는 조금 다음에 하자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이주비도 이제 최대 6억 이렇게 해버리면 근처에 살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시 안에 있는 뭐 빌라의 전세를 얻어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1가구 2주택이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오래 사시다가 너무 불편해서 집을 하나를 구해서 나가고 거기에 전세라든지 월세를 주면 거기에 이제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몇 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른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집이 대출이 안 되다 보면 그 돈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우면 이게 또 이제 이주하는데도 좀 걸림돌이 발생을 되면 엄청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 이자만 해도요. 그게 진짜 몇 억에서 몇십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입주권을 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양도 제한을 걸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뭐 아예 뭐 100%안 된다기는 아니지만 뭐 다른 지역으로 서울이 아니라 뭐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타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뭐 한정적으로는 뭐 팔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제한을 일단은 걸어놔 버렸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조금 자유롭게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업성 악화는 뭐 다른 것들보다는 이게 조합원들은 자기 땅, 자기 집을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하나를 받거나 거기에 추가 분담금을 내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가지고 8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그 수익 난 거에 50%는 세금으로 내라는 게 초과이익 환수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건축을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원치 않을 수 있는 그러면은 새로운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면은 여기 조합원들은 미분양이 나면 그걸 모든 걸 조합원들이 책임을 떠안는 건데 요즘 뭐 서울에 예전처럼 뭐 미분양이 나는 거는 좀 없긴 하겠지만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서 그거를 이제 사업에 충당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위축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조금 시기를 조금 더 늦추려고 하는 그러면은 신규 공급이 더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서울의 용산을 한번 더 짚어볼까라고 해요. 왜냐하면 용산이 1만 가구라고 하는 건 진짜 큰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용산의 1만 가구가 진짜 변화가 되고 정부 요번에 발표한 것들을 보면 핵심지예요. 그래서 어쩌면 득일까 실일까를 조금 따져보면은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의 핵심은 이게 지금 분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비중을 더 확대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대했던 지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실망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말 그대로 국제 업무지구잖아요. 근데 그 업무라는 게 업무 상업 기능을 유지해야 할 국제 업무지구의 역할을 일단은 무시한 것 같아요. 너무 주거지 위주로 발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법상의 문제로 여기가 임대주택을 얼마나 늘릴까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도시개발법상 의무 기준이 이제 한 명당 공원 면적이 6제곱미터예요. 한 2평 정도 되는 건데 여기가 공일 개발로 통해 가지고 뭐 가구 수가 증가가 되면 상주 인구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녹지 기준 할 때는 1만 가구 공급은 좀 구조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을 최대 50% 완화를 받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증가한 4천 가구 중 25% 정도, 그러니까 1천 가구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지정을 하면 녹지와 공원을 마련하는 거에 법망을 조금 피해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6천 가구에서 임대주택과 4천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25% 정도가 또 되면 그 숫자가 만만치가 않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난 것에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그 임대주택 자체도 그러니까 2, 3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조금 바라는 것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지분 적립형 토지 임대부가 이제 그 정부의 물량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 분양 좀 비율을 조금 높이고 근데 이것도 이제 다음 달 주거복지 추진 방향에서 좀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일단은 현 정부의 방향은 역세권 중심의 임대 확대예요. 그리고 2, 3인 가구의 중산층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건데 이게 조금 이게 중산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중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산을 더 늘려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더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임대주택이 어떻게 뭐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번 정부의 방향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6만 가구가 발표가 된 거에 이제 정부에서는 시세 차익을 최소화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발표가 이렇게 났을 때 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솔직히 다 뜯어보면은 이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던진 것 같은데 왜냐면 국가가 가지고 있거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다. 왜 민간 땅이 아니니까. 왜냐면 3기 신도시라든지 그런 것들도 토지주들하고 협의하느라 시간들이 너무 많이 늘어지다 보니까 맨날 뭐 땅값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이제 국공유지가 많고 뭐 이제
유효부지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27년도부터 이제 첫 삽을 이제 착공이 그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착공해서 2, 3년이 걸리면 지금부터 한 4, 5년이 더 걸리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정부보다는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실수요자들을 3기 신도시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도 이게 서울에 집을 사지 못하거나 지금 경기도에 좀 높은 지역에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렸는데 집값들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 늦었다 빨리 갈아 잡자 싶어서 서울 경기도에 있는 입지가 괜찮은 쪽의 아파트들은 이제 10억이 다 넘어가고, 서울에도 이제 20억, 30억, 40억이 넘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더 커졌던 상황 같아요, 저는. 근데 이번에도 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이게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요, 정책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또 시장은 또 정부 발표가 이제 참고 자료가 아닌 소음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지금 현재는 가격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20여 차례의 뭐 정부 정책이라고는 했지만 대부분 규제였을 거고, 이번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라고 발표를 하지만 이거는 공급의 어떤 강한 시그널보다는 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런 어떤 시그널이 크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분위기상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간 소강 상태이기는 한데, 아니라는 신호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주식시장이 지금 5,000포인트가 넘어가고 5,300포인트가 넘어가는 것도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벌면 그 돈을 다시 주식시장에 놔둘 것인지, 그거를 정리를 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울질을 하시겠죠. 계속 주식을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해외 주식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코인이든 뭐 그런 거 금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부동산 쪽으로 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부동산 시장에 뭐 또 자극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일단은 뭐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요번에 발표한 것들도 그렇고, 뭐 계속 발표를 하는 거는 뭐 계획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인 착공이 있고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굳이 들어와야 되나, 내지는 지금 이렇게 비싼 집을 바로 사야 되나, 그렇게 되면 좀 안정화가 되는 거는 좀 착공을 하고 입주하는 시점이 자주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길게 영상을 조금 찍었는데요. 좀 솔직히 이게 할 얘기들은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신 것도 솔직히 더 많고, 워낙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어떤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공부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유동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아파트라든지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무래도 지금 예전보다는 확실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뭐 거품이면 거품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